네, 리포트 뽀개기 시간으로 자리 이동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리포트를 뽀개볼 텐데 앞서 저희가 마침 또 건설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매번 리뷰를 해드렸지만 DLH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자세히 안 다뤘어요, 일부러. 그런데 지금 채팅방에 DLH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인가요? 라는 글을 제가 또 포착을 했어요. 헤어지겠습니까, 팀장님이라면?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DLH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가는 첫 번째 지금 시세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건설, GS건설 많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뭐 DLH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 이후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건설주 섹터 자체가 보였을 때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후발주자로 조금은 움직이면서 이 상승 각도와 그리고 상승세는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이제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종목분들을 미리 분석하고 선침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투자의 방법 중에서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L, ENC 또 잠시 자고 일어났더니 올라가서 못 샀어 하신 분들 많으니까요. 다시 또 건설주들 또 눈여겨보고 있는 거 계신다면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를 뽀개볼까요? 첫 번째 리포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JYP인데요. 플랫폼 열풍 합류했다. 이베스트증권 안진아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보니까 뭐 박진영 씨가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예상 외입니다. 두나무 쪽에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이 플랫폼 사업, 특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과 연계를 해서 이제 플랫폼 사업의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 JYP 엔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엔터 3사보다는 하이브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앞서 있죠. 그렇죠. 뭐 일단 뭐 성경지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플랫폼 시대에 맞춰서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분명히 공연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리고 이 해외 이제 순회 일정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난 4분기, 올해 1분기 엔터사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그 이면에는 결국엔 이 OTT를 포함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성과가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사업 부분은요,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것을 하이브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필두로 뭐 JYP도 그렇고 IG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순차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순리적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과거에는 엔터사들 분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걸그룹, 대표적인 보이그룹, 그리고 이번에 그 그룹들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의 흥행도를 기록했는지, 또 그 흥행도에 따라서 공연이 성공리에 맞췄는지,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폼 이야기가 더 주를 이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빠르게 이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하이브, 그 다음 타자로 지금 JY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엔터사들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조금은 더 빠르게 키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볼륨을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많은 걸그룹들이 이제 여름 시즌에 맞춰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도 그렇고 지금 2PM이라고 하는 그룹도 그렇고, 또 이제 니쥬라고 해서 해외에서 지금 특히 이제 일본에서 런칭이 되는 그 그룹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보다는 당연히 하반기 플랫폼의 성과와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가 된다면 뭐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가서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JYP 엔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 갖고 오셨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53,000원인데 공부하셨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트와이스 이번 신곡 노래 제목 뭡니까? 알코올 프리라고 제가 알고는 있어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럼 2PM은요? 2PM은 모릅니다. 해야 해. 그렇구나. 그래도 공부하셨네요. 그럼 과연 이 JYP 엔터에 대한 가격 차트 보면서 저희가 김태성 팀장님만의 목표 주가는 어디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가격 전략을 조금 복잡하게 가지고 와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현재 가격보다 좀 내려오면 뭐 얼마 이하에 사거나 아니면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많이 전략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왜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굉장히 많이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시세를 내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위치라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히려 올라오게 되면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39,850원인데요. 네. 45,000원. 즉 전고점을 넘어갈 때 그때 사는 게 훨씬 더 지금은 마음은 편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또 문제가 될 만한 게 기업도 좋다고 하고 플랫폼 사업을 봤을 땐 향후의 성장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주가가 밀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정 시의 매수보다 아예 그냥 박스권을 돌파해서 강한 시세가 나올 때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사실 JYP 엔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인 매매 방법을 기준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45,000원 넘어가면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목표가는 55,000원을 제시 한번 드려보겠고 네. 만약 밀린다면 4만 원이라고 하는 손절선을 제가 굉장히 짧게 잡으면서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격 전략은 또 처음인 것 그쵸. 같아요. 이전 고점까지 다 올라가는 거를 네. 보고서는 지금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보고 그쵸. 나서 매수하고 55,000원까지 보자. 만약에 그 가격 돌파를 안 하면 우린 그냥 JYP는 보내주자. 네, 일단 대체적으로 제가 전고점에 다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매수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DLENC도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포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미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JYP 엔터가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플랫폼 사업에서 얼마나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 시청자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의 매수보다는 아예 시세 탄력이 딱 붙고 나서 매매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에서는 뭐 트와이스냐, 에스파냐, 블랙핑크냐 싸우시는데요, 여러분들. JYP 엔터에 대한 모멘텀 혹시 생기셨나요? 저희 별점도 체크해 드릴게요. 5점 만점 몇 점이죠? 네, 일단 JYP 엔터라는 회사가 좋지 않아서 제가 별점을 좀 낮게 드린 건 아니에요. 네. 네, 별점 5개 중에 3개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가 대다수의 좋은 뉴스거리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나무 관련 혹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엮여 있는 그러한 또 관련주로서도 이제 보게 된다면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이즈에 조금은 또 불편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별 5개 중에 3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점은 3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번 리포트는요. 넉넉한 실적, 이노션입니다. 이노션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대신증권 김희지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거고요. 이노션 하면은 광고 딱 떠오르잖아요. 네, 이노션 하면 광고,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 그리고 기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딱 1년 만에 정말 많은 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분명히 1년 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네. 여기저기 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한 달, 2달, 3달 지나고 실질적인 이 경기는 살아나진 않지만 시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비투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고 또 결국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현대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내수 판매량을 보면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현대차, 기아 우리가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판매 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를 위기로 삼아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굉장히 많은 대수의 또 차량을 판매했다라는 점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것과 또 함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 CI 로고를 좀 바꿨습니다. 네, 로고 작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모두 누가 받았냐? 1차적으로는 당연히 차를 파는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받았겠죠. 하지만 이제 부수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제네시스 브랜드 단독 브랜드를 런칭할 때만 해도 굉장히 호불호가 좀 갈렸었는데 지금은 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광고 마진
다 이노션이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노션은 현대차와 기아를 광고를 하면서 커가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 대수가 많아질수록 실적이 당연히 지금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럴수록 이노션의 실적 그리고 이노션의 주가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신차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광고를 그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노션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매수 투자 의견이고요. 목표 주가는 9만 원 제시했습니다. 중간 배당까지 도입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특징주를 안 다뤘는데 그 사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일단 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JYP 엔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 하지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래서 지금 이노션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좋았구나 이렇게 이제 딱 알아채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위치에서 사서 더 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뭐냐? 결국 이제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 자, 신차가 나오면 광고를 해야 되죠. 이제는 뭐죠? 전기차, 수소차, 충분히 지금보다 더 자극적인 광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바 일단 레포트에서는 9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8만 원까지 가면 충분히 9만 원이 아니라 저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만 원 그리고 10만 원의 목표 주가 각각 나눠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그럼 이노션에 대한 이 리포트 5점 만점에 별점 몇 점 줄까요? 네, 일단 저는 5점 만점에 5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점이네요. 네, 왜 그러냐면 뭐 기업에 그러면 너는 JYP보다 이노션이 더 좋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레포트를 보고 우리는 실제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부분이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반면에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뭐 그다음 부품주들, 그다음 또 관련주들, 또 그다음 관련주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가면서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광고 쪽이랑 관련 있는 이노션은 아직까지는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매력적이다라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별점 5점 만점에 5점 받았습니다. 이노션을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지 못했었는데 또 네. 이런 정보를 콕 집어서 갖고 오시니 너무 감사드리네요. 두 가지 리포트를 뽀개 봤고요. 그럼 이런 오늘의 흐름을 쫙 봤을 때 혹시 김태성 팀장님 눈에 또 들어온 색다른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이노션과 거의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는 제일기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에서 보면 광고 관련주를 딱 따져놓고 봤을 때는 딱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이노션,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제일기획. 자, 두 기업의 차이점을 놓고 보자면 둘 다 광고를 하는 회사인 건 맞지만 하나는 이노션은 현대차와 기아의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제일기획은 삼성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광고를 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제일기획은 뭐죠? 삼성이 지금 계속해서 내놓는 비스포크 라인업에 대한 가전제품 혹은 신규 이 모바일 라인업이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된다면 특히 이제 갤럭시 폴더블에 대한 새로운 또 이 모멘텀들이 붙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광고 시장이 작년 또 코로나19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섹터와 피해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요 다시 한번 반등력을 좀 내세워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기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레포트로 제가 이노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볼 종목으로는 저는 제일기획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오늘 광고업계 우리 투탑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기획도 이노션하고 또 비슷하네요. 그쵸. 차트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요. 네. 35,000원 목표가를 한번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밀렸을 경우에는 2만 원이라는 손절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기획, 이노션 오늘 별점 5점 드리겠고요. 저희 오늘 별점 5점 또 드려야 되는 종목이 지금 실시간으로 카카오 네. 게임즈가 그쵸. 나와서 빠르게 좀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뭐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전에도 한번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렸던 상황이에요. 네. 일단 사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다수의 게임즈들 특히
특히 이제 중국발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테마를 붙여보자면 메타버스와도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게 바로 게임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게임주 하면 뭐 NC소프트를 좀 대장주로 여기면서 뭐 2등주, 3등주가 나뉘어졌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펄어비스가 가장 지금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2등주, 3등주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쪽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카카오 게임즈가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아직 뭐 카카오 게임즈 하면 대표적인 게임 뭐뭐뭐 이게 아직은 좀 떠오르지 않는 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네. 그래도 다른 게임 종목들보다는 그동안에 많이 눌려왔다라는 그 점에 저는 좋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주주분들은 팔지 마요? 네, 일단... 주주분들은 오늘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또 사면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초의 갭상승 시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작 올인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